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6년에 경남 교육을 정리했습니다. 측근 비리와 밥값, 주민 소환이 화두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을 맞아 B&K 금융그룹 경남은행이 시민들을 위한 팥죽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가 학교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경남도 교육청은 조기 방학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남도 내 휘발유 및 경유 등 기름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가계 경제에 치명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016년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이 시점, 지난 1년간의 도정과 시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무상급식과 측근 비리,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경남도 교육의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보교육감의 박종훈 호의 경남교육도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올해 2016년을 되돌아보면 경남도 교육청의 핫 이슈는 무상급식 감사와 누리과정 예산, 교육감 측근 비리, 그리고 주민 소환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2015년과 2016년을 거쳐 학부모들이 거리에 나서게 했던 무상급식 문제. 무상급식 문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양측 모두 주민 소환이라는 심판대까지 오르게 되면서 한동안 경남도가 어수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6년을 되돌아보면 급식비가 어떻게 보면 경남도 교육청의 가장 큰 하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의 밥값은 물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밥값도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급식비 13만 원을 요구하며 청막 농성을 이어가며 반발했고, 지난 3월과 10월 논쟁 끝에 결국 밥값 8만 원으로 조정안이 도출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도 2016년도 경남교육에 빼놓을 수 없는 하두입니다.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경남도의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결국 경남도 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420억 원을 편성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무엇보다 2016년도 경남도 교육청을 되돌아보면 박종훈 교육감의 측근 비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렴한 경남도 교육청을 만들겠다는 박종훈 교육감의 행보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박 교육감의 이종사촌 동생 진 씨와 외곽 조직인 일출산악회 총무 한 씨가 납품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어수선한 상황들 속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수시 토론회를 열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보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만들기에 온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경남교육은 조금 어수선했지만 다가오는 2017년에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기대해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연말연시 이웃과 정을 나누는 다양한 행사가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을 맞아 창원 시민들을 위한 사랑의 동짓팥죽 나눔 행사가 마산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알심이 둥둥 떠오른 팥죽을 젓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먹은직스럽게 쏜 따끈따끈한 팥죽은 냄비에 담아져 쉴 새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팥죽을 쓰고 상을 차리는 일은 힘들지만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오늘 봉사원들이 따뜻한 정을 담아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소외된 어르신들께 이제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을 맞아 B&K 경남은행과 대한적십자사는 마산역 광장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한 팥죽을 준비해 이웃과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B&K 경남은행과 함께하는 사랑의 팥죽 나눔 행사는 지난 2009년부터 8년째 실시하고 있는 경남은행의 전통 있는 행사로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를 맞이하여
북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기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동진달은 작은 설로 불리는 중요한 절기로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 붉은색 팥죽을 끓여 먹는 관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갓 익힌 김치와 함께 먹는 따뜻한 팥죽 한 그릇에 얼어있던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스르르 녹습니다. 경남원의 적십자에서 모두 힘을 써서 할매도 잘 먹고 잘 놀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동지 팥죽처럼 연말 연시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새해의 행복을 함께 기원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계절 인플루엔자가 학교를 중심으로 유행함에 따라 경남도 교육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학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경우 조기 방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에만 경남 일선 학교에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학생은 총 1,880명으로 초등학생이 1,2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147명, 고등학생 1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심각할 경우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하는 것이 좋고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지역 기름값도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라 서민들의 가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경남 지역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444원, 경유 1,239원을 기록해 이른 지난 1일 휘발유 1,407원, 경유 1,203원에 비해 휘발유는 리터당 37원, 경유는 36원이 오르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비오펙 국가 감상 동창과 오펙 회원국 수출 축소 계획 발표, 미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름에 따라 국내 유가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672억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지원합니다. 내년에 추진되는 저소득 사회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은 주거급여 사업과 노후 불량주택 개선 사업, 농어총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비롯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과 저소득 서민 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에 대해서입니다. 이에 도는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도 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 도민의 편리한 보금자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마산 면허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 33곳에 대해 시설 공사를 모두 끝내고 22일부터 전면 개선된 시험을 시행합니다. 변경 내용은 학과 시험의 문제은행 문항수가 난폭 보복운전금지 등 개정법령과 보행자 보호 등 교통법규를 추가해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확대되며 장내 기능시험은 신호교차로와 직각주차 등을 추가해 7개로 확대됩니다. 도로 주행시험의 경우 차량 성능 향상으로 불필요해진 항목을 삭제하고 안전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87개에서 57개로 줄였으며 실격 기준도 강화해 비록 실험 난이도는 올라갔지만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선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창원 조선업 희망센터의 취창업 연결 비율이 비슷한 시기에 개설된 전국 4곳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조선업 희망센터가 지난 7월 개설한 이후 민원인 수가 90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취업자 수는 19%, 창업 1%로 집계됐으며 반면 거제와 울산의 경우 창업자 비율은 전무한 가운데 취업자 비율은 각각 17%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창원센터에서 조선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기 상담 실적에서는 취업 알선이 1,856건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급여 1,608건, 전직 지원 279건으로 나머지 직업훈련, 심리안정, 창업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가 지역 내 신이설이 필요한 버스 정류소 10곳과 의자 교체 등 정비가 필요한 5곳 등 버스 정류소 15곳에 대한 정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6월 버스 정류소에서 일주일 사이에 연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버스 정류소의 구조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는 대책 마련으로 지난 7월 5개 구청별로 버스 정류소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서원곡 입구와 내서읍 코오릉 아파트 정류소를 포함해 개선이 필요한 10곳이 현재 정비가 완료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시내 전체 버스 정류소를 전수조사하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접수를 통해 2017년까지 접수 우선순으로 400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 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총 중량 2.5톤 이상, 10년 된 이상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시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5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원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165만 원에서 770만 원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의 10%가 추가 지원됩니다. 창원시의 마산 원도심 재생사업 이후 유동인구와 청년 창업이 증가하면서 원도심 재생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시는 2014년부터 마산 동서동과 성호동, 오동동 전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한 결과 유동인구는 132%, 월 매출액은 45%, 청년 창업 사례는 39.5%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도심 내 집객력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과 오동동 문화광장 등을 조성했으며 2018년까지 영상미디어센터, 사내진미 보행 네트워크 거점 시설 등을 추가로 건립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고성군 협의회는 지난 20일 이정곤 고성 부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덕성 회복 강연 및 제33회 모범가정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정혜룡 작가의 도덕성 회복 강연회를 시작으로 행동 강령 낭독, 모범 선생학생 표창과 모범가정 시상 등이 진행됐으며 특히 이날 가정화합과 가족 간의 귀감이 되는 고성읍의 정효곤 씨 가정을 비롯한 15가정이 모범가정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 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는 고성중학교 백서준 학생을 비롯한 총 10명의 학생이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받았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의 근본인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시가 바퀴가 달린 썰매를 타고 비탈을 내려오는 관광시설 루지 개장을 2016년 중반에서 2016년 말 개장으로 미뤘습니다. 또한 시는 현재 공사가 100%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개장 날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개장 시기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경남지역본부 거제지사는 최근 겨울철 전기 고장 예방을 위해 드론으로 배전 설비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력 정비 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나 근접 확인이 필요한 주요 설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관련 법규가 만들어지면 드론 활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이 다음해 당초 예산을 3,818억 6,127만 원으로 편성해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 100억 원 2.69%포인트가 증가한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군은 복지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육 등 민선 6기 공약 사업의 충실한 수행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에서 야영 행위를 한 박모 씨 등 5명을 자연공원법 등 위반 혐의로 통영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하산 지시에 불응하고 CCTV 전원을 뽑아 기능을 정지시키는 등 공공시설까지 파손해 경찰에 형사 고발됐습니다. 거제시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16년 맞춤형 보육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시는 맞춤형 보육 준비 단계부터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후 관리 실적, 지자체의 관심도 및 참여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성군이 내년 2월 17일까지 동절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수렵협회로부터 모범 엽사로 구성된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군은 포획 기간 동안 가급적 입산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산에 출입할 시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 본부와 고성 그린파워 주식회사는 21일 재단법인 덕화 자각회에 자각기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삼천포 본부가 자각 부분에 5천만 원, 고성 그린파워 주식회사가 문화체육 부분에 3천만 원을 기탁했으며 자각회 측은 모범적인 자각회 운영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큰 버팀목이 될 계획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는 지난 20일 연말연시를 맞아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를 한산면에 기탁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사랑을 주민들에게 보답하고자 기탁한 백미 200포는 불우이웃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에 소중히 전달될 예정입니다. 거제시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로 만든 햇살긴 유자빵, 백화고빵 등의 여러 종류의 빵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시는 개발된 빵의 해외 시장 수출을 통해 소득 창출은 물론 브랜드화를 통한 거제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회화면 신천마을은 21일 2016 학습 이리온 배달 강좌 종강식을 가졌습니다. 학습 이리온 배달 광자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여러 가지 음악놀이 지도와 건강 웃음, 그리고 손유희, 채도 지도 등을 매주 1시간씩 39주간 진행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예방과 활력이 넘치는 삶에 기여했습니다. 하나테크원은 지난 20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물품을 통영시에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후원 물품은 라면과 백미, 목걸이 등으로 시는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12개소, 노인 일자리 참여 및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거제시 장목면 기관단체협의회는 지난 20일 2016년을 마무리하는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및 기관별 협의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내년에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